나서요. 등기. 자, 등기라고는. 자, 그러면 이제 끊었다가. 자, 문제 14번. 자, 그러면 소영 씨가 한번 읽어서 한번 봐봐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요.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경우라도 무효로 본다. 뭐예요? 자, 요거예요.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앞에다 딱 써놓을 거는 AA, 그 다음에 AB라고 써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동일인 보존 등기라고요. 요거는 동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동일인은 뭡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부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부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등기를 전제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슨 법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써놔요. 절차 법설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선등기가 아니라 부등기는 무효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하죠? 직권 말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법설을 따르고 있다? 절차 법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그걸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러면 1번은 어때? 맞네. 자, 2번. 증여자 발이 수증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도 의뢰의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소영 씨가 그러면 요 2번은 뭐예요? 무슨 뭘 나타낸 거죠? 이거는 읽어요. 증여를 매매한다. 언익행이라는 거야. 언익행.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언익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익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툭 치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행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써먹어야 돼. 자, 3번 아주 목소리 좋네요. 자, 3번. 3번님은 등기 의무자인 사자 명의 신청으로 행하여진 등기가 사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현재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합치한다면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3번은 뭐 우리가 오답 정리했으니까 비양씨 여기에서 포인트는 몇 번이에요? 3번이 어디가 키워드? 키워드 네. 사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키워드? 자,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된다면 요게 포인트예요. 그럼 실체라는 것은 그 밑에다 내용이라고 써요. 내용이 합치된다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 등기는 결론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소영 씨가 한번.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불법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한 경우 그 등기는 그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요 4번과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하기로 할 수 있죠? 자, 요거는 그러면 거기에다 4번과 관련돼서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의 공동상의 1인이 불법으로 단독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ABC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전원의 상속 단독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만큼이죠. 3분의 1만큼. 그러면 얼마만큼 등기가 많이 됐죠? 3분의 2만큼 많이 됐잖아. 그러면 전부를 말소 신청할 수는 없죠.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그러면 3분의 2만큼이 등기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4번은 결론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5번 한번 읽어봐요. 유효하게 등기된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당초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개축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로된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자, 이거는 뭘까요? 건물 지은 자리에다가 다시 허물로 같은 거 지었는데
그거는 보존등기가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좋아요. 일단은 대충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자, 5번은 끄기뒀어요.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자, 무효등기 유형. 그러면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또는 절대적으로 불인정되거든. 그러면 권리의 등기, 각부월부의 등기, 즉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X,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야.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둬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오래오래 갈수록, 자,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자, A가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할까요? 멸시 등기하겠죠. 그 자리에다 노란 집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전집하고 후집하고 같아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 전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효하게 등기된 건물이 정개축된 경우 단초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정개축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이 말은 표제부는 다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안 돼, 표제부는. 그럼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로서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소영 씨가 이제 1번 한번 해석을 좀 해줘요. 자, 1번. 자, 1번은 왜 맞고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읽어서 1번은 한번 읽고. 읽고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명의인을 관리하는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제가 앞에 뭐 1번에 있는 사람이랑 2번에 있는 B가 있는데 이게 앞에가 아니라 동일인 명의인,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계속해.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무효로 본다. 뒤에 이루어진 것은 무효다 이러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우리 그러면 자, 동일인과 동일인 명의인이 아닌 경우 무슨 법설을 따르고 있다?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소영 씨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동일인하고 동일인이 중복 등기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러면 2번을 그러면 해석해 줘요. 증여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은닉행위를 시작한 거고 이거는 단속 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가 맞아요. 이 말은 그러면 요거는 궁극적으로는 요거예요. 봐봐요. A, B, O 자자이죠. 요거 아버지, 요거는 뭐야? 아들이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줘요? 자, 정여를 해야죠. 살아생전. 요거는 뭐다? 취득세, 양도세. 양도세, 요 사람은 취득세, 뭐다? 정여세. 세법 외웠으니까 정여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잖아. 근데 아버지가 국세를 멘탈 목적으로 짜고 고소득을 걸치는 거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뒤에 정의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어차피 이 집은 누구예요? 자, 이 집이죠. A 집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 어차피 A가 B한테 가잖아. 그렇죠? 네. 어차피 요거는 그럼 요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이걸 못 읽어내는 거야. 요 관계가 무슨 관계? 부자 관계. 특수 관계. 자, 이게 실체 관계야. 이게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그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부합되면 그 등기는 유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요 자체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건쳐주라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야? 실체 관계. 그럼 내용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요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들한테 가는 거. 그러면 만약에 소영 씨가 여기 봐봐요. 소영 씨가 정여를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요 사람이 12살짜리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금 출처. 자금 출처, 맞아요. 자금 출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야. 무슨 말? 12살이 뭐 3억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요거 자금 내역 출처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러면 3번을 가보죠. 3번 읽어보실래요?
등기 의무자인 사자 명의의 신청으로 행하여진 등기가 사자의 공동 상속인들이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합치하면, 의사가 합치하면은 그 등기는 당연히 유효하다. 그렇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내용과 부합하다면 그러한 등기란적 유효하다. 판례의 태도는.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내용 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부동산의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불법으로 단독 명의로 경로한 경우 그 등기는 그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효력은 있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나중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4번은 결론 X. 자, 5번. 유효하게 등기된 증개축인 경우 단초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다시 경로된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표제부 무효등기 위헌과 관련돼서 표제부는 인정,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 5개만 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면 등기법의 약 30%가 끝나는 거야. 30%. 그러니까 요걸 뭐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이게 뭘 끌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4번 해가지고 뭐 그것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끌어와서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관련돼서 점의 추정력. 자,